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90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17년 동안 서울 곳곳의 수술실에서 사람의 심장을 제 손으로 직접 잡아왔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환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용 메스나 수술 합병증보다 더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의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서도요. 어쩌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사 후 약 90분쯤 지나면 이상한 피로감이 몰려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압도적으로 앉아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췌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고 심혈관계가 여러분이 보거나 느낄 수 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 7시입니다. 여러분은 부엌에서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뿌리 채소가 몸에 좋다고 읽으셨습니다. 꿀은 천연이고 설탕보다 낫다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운 고구마에 꿀을 뿌립니다. 또는 당근과 꿀을 섞은 음료를 만듭니다. 인터넷에서 그것이 몸을 정화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8시 30분이 되면 여러분의 혈당이 너무나 격렬하게 치솟아서 췌장이 인슐린을 시스템에 쏟아붓습니다. 9시가 되면 여러분은 위험한 포도당 급강하 상태에 있습니다. 심장이 과부하로 일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방금 자신의 몸속에 대사 시한폭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3년 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71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장 수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담당 심장내과 의사가 당혹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압이 매일 아침마다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점심 전에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모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심장 구조는 괜찮았습니다. 동맥도 나이에 비해 충분히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십니까? 그분은 매일 아침 찐 고구마에 꿀을 넣어서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해서 2년 동안 그렇게 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마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꿀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소화 시스템에서 췌장이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만에 박 씨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그때 저는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18개월 동안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당 급강하, 심장 두근거림, 만성 염증을 겪고 있는 410명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식사 일기를 분석했을 때 똑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정 뿌리채소를 꿀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섭취할 때마다 대사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위험한 음식 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정확히 어떤 뿌리채소가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이 왜 그렇게 파괴적인지 정확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여전히 즐기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지금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이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인지 말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17년 넘게 서울에서 심혈관 외과의사로 일해왔고 3개월 전에 그날 아침 부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수술실에서 거의 사망할 뻔한 환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가족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여러분도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구마 꿀을 넣어서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근에 꿀을 넣어서요? 또는 꿀로 단맛을 낸 다른 뿌리채소를요? 만약 그렇다면 무서운 사실 하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조합을 드신 후 90분 이내에 여러분의 혈당은 췌장과 심장에 재앙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격렬한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픈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 활동적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흔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음식 조합 때문에 예고 없이 쓰러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환자는 강남에 사시는 70세 박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오후 3시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는 완전히 괜찮으셨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드셨습니다. 찐 고구마, 위에 꿀 1스푼, 자신의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정고가 되자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2시가 되자 심장 리듬이 위험할 정도로 불규칙해졌습니다. 3시가 되자 기절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저는 단 6개월 동안 12번이나 봤던 것을 보았습니다. 포도당 수치가 격렬하게 치솟았다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반응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뇨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러자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환자들 모두가 증상이 시작되기 2시간 전에 전분이 많은 뿌리채소와 꿀을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조합이 조용한 시한폭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당근, 무와 같은 뿌리채소에는 복합 전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익히면 이 전분들이 단순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우리 몸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꿀을 더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꿀에는 천연 효소, 특히 인버타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위장에서 익힌 뿌리채소에 부분적으로 분해된 전분과 만나면 췌장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당 전환을 가속화시킵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럽고 엄청난 포도당 급증을 감지합니다. 췌장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훨씬 많은 인슐린을 혈류로 방출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위험한 부분입니다. 60분에서 90분 이내에 과도한 인슐린이 혈당을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증이라고 합니다. 뇌가 갑자기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집니다. 혈관이 수축됩니다. 노인들이나 심혈관계가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정맥, 실신, 최악의 경우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때는 괜찮다고 느낍니다. 위험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곳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박 할머니는 이웃이 즉시 응급서비스에 전화해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던 환자들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인천의 76세 최 할아버지는
아파트에서 혼자 사망했습니다. 부검결과 부엌 식탁에 꿀을 바른 고구마가 반쯤 먹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심장이 멈추기 전에 이 패턴을 멈출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함께 먹었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당근, 무, 비트와 같은 생뿌리 채소를 꿀과 함께 먹으면 몇 분 안에 소화기관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꿀의 천연 효소, 특히 인버타아제라는 효소가 이 뿌리 채소들의 높은 전분 함량과 만나면 즉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우리 몸은 갑자기 이중 공격에 직면합니다. 꿀은 당을 빠르게 방출하고 뿌리 채소의 전분은 효소 반응 때문에 가속화된 속도로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췌장은 이 엄청난 당의 파도를 감지하고 패닉에 빠집니다. 각각 따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한꺼번에 방출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30분에서 40분 이내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식후 정상적인 혈당 상승은 완만한 언덕을 걷는 것처럼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로켓이 곧장 치솟는 것 같은 급등을 만듭니다. 이제 췌장은 과부하 상태로 일하며 이 위기를 처리하기 위해 혈류에 인슐린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락이 옵니다. 이 조합을 먹은 후 7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당이 급락합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갑자기 격렬하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과도한 인슐린이 여전히 혈액에 순환하고 있지만 당은 이미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반응성 저혈당증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집니다. 어지럽고 약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제 환자들 중 일부는 이 추락 단계에서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증상이 최악의 부분도 아닙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혈관계에 무엇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등과 급락 주기를 만들 때마다 혈관 내벽의 섬세한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의학 용어로는 내피세포 기능장애입니다. 이 조합을 먹을 때마다 동맥 안쪽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저에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할머니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잦은 어지럼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매일 오후 건강 간식으로 꿀에 찍은 당근 스틱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주일 동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저마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혈당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았다가 정상 범위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췌장이 지쳐 있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직행길에 있었는데 건강식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 조합을 중단한 지 2주 만에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혈당 패턴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근을 먹습니다. 가끔 꿀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절대 함께 먹지 않고 생뿌리 채소를 어떤 농축 감미료와도 함께 먹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뿌리 채소는 당근, 비트, 무, 순무, 파스닙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꿀의 효소와 강력하게 반응하는 특정 전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와 감자도 비슷하지만 약간 덜 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췌장은 이 학대를 일정 기간만 견딜 수 있고 그 후에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합을 규칙적으로 먹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누적 손상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반응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뿌리 채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처음 15분 안에 당신의 몸속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단어를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경고하는 특정 뿌리 채소는 생당근, 생비트, 생무입니다. 익힌 것이 아닙니다. 생것입니다. 이런 생뿌리 채소를 꿀과 동시에 먹으면 꿀 속의 인버타아제와 디아스타아제라는 천연 효소가 즉시 단순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같은 순간 생뿌리 채소의 높은 섬유질 함량과 특정 식물 화합물도 소화기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생뿌리 채소에는 보통 당 흡수를 늦추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꿀의 효소가 위장해서 이 저항성 전분과 만나면 화학적 간섭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꿀 효소가 실제로 뿌리 채소의 보호, 섬유질 장벽을 너무 빠르게 뚫고 들어가서 엄청난 양의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췌장이 이 갑작스러운 급증을 감지합니다. 당황합니다. 순수한 설탕을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응급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40분에서 50분 이내에 혈당이 극적으로 치솟습니다. 그러고 나서 폭락이 옵니다. 췌장이 분비한 과도한 인슐린이 이제 혈당을 너무 빠르게, 너무 멀리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증이라고 하며 이것이 제가 매주 병원에서 보는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박 여사라는 74세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건강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생당근 주스에 꿀 2스푼을 섞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었다고 했다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공복에 이 혼합물을 마셨습니다. 8시 30분이 되면 매일 아침 활기차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9시 15분, 정확히 90분 후에 갑자기 어지럽고 땀이 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에 있든 즉시 앉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바닥에서 그녀를 발견했는데 의식은 있었지만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혈당 패턴을 측정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8시 30분에 혈당이 210무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9시 15분에는 58로 떨어졌습니다. 이 격렬한 변동이 6개월 동안 매일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심혈관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혈관이 극적으로 확장되고 수축했습니다. 심장은 이 극단적인 변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췌장은 이 매일의 응급 반응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이 조합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당근을 먼저 익히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저항성 전분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또는 생당근을 원한다면 단독으로 먹고 절대 꿀과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맛을 원한다면 같은 효소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스테비아나 나한과를 소량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2주 안에 아침 혈당 폭락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 달 안에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되었습니다. 3개월 안에 염증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이 특정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같은 위험한 패턴이 생비트와 꿀에서도 일어납니다. 생무와 꿀에서도요. 이런 특정 조합들은 대사 혼란을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이 효소 간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반응은 이 조합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유일한 차이는 당신의 몸이 얼마나 심하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심장은 이런 불필요한 혈당 폭풍 없이도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즉시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 건강하게 깨어나는 것과 다음 식사 후 90분 안에 응급 상황에 직면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꿀이
위장에서 특정 뿌리 채소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알레르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식중독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히 펼쳐지는 대사 위기에 관한 것이고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췌장은 이미 압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당근이나 물을 꿀과 섞어 먹으면 재앙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꿀 속의 인버타아제와 디아스타아제라는 특정 효소가 즉시 단순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 뿌리 채소의 전분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갑자기 두 가지 다른 원천에서 동시에 혈류로 들어오는 설탕의 이중 쓰나미에 직면합니다. 15분에서 20분 이내에 혈당이 격렬하게 급증합니다. 완만한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췌장을 응급 모드로 강제하는 날카롭고 위험한 급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췌장은 이 위기를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혈액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너무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60분에서 90분 지점에 이르면 그 모든 인슐린이 너무 많은 포도당을 제거했습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준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증이라고 하며 이것이 제 환자들을 응급실로 보내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67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쓰러진 후 제 병원에 왔습니다. 친구가 소화에 좋다고 해서 말이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꿀무차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계처럼 정확하게 첫 1시간 동안은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전 10시쯤 심한 어지러움증, 심계항진을 경험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심장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연속 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즉시 패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침 혈당은 데시리터당 90mg으로 정상이었습니다. 무 꿀차를 마신 지 30분 후에 혈당이 18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90분이 지나자 55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급락은 그녀의 심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고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발했으며 심장마비가 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당뇨 전단계 증상이 있거나 60세 이상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인슐린 반응이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췌장이 너무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때로는 충분하지 않게 분비합니다. 이러한 조합이 꿀과 만나면 노화된 신진대사가 안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증상을 90분 전에 먹은 음식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심장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에 가지만 매일 오후에 마시는 생강꿀채 대해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뿌리 채소는 당근, 무, 연근, 우엉, 그리고 생고구마입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이든 1시간 이내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인슐린 위기를 촉발합니다. 익힌 고구마는 조리 과정에서 일부 저항성 전분이 분해되기 때문에 실제로 덜 위험하지만 생것이나 살짝 익힌 뿌리 채소가 가장 나쁜 범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심혈관계가 대가를 치릅니다. 혈당이 급락할 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이 촉발됩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염증 지표가 혈류에 넘쳐납니다. 이것을 매일 한다면 혈관을 안쪽에서부터 손상시키는 만성 염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음식들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양가 있는 재료를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대사무기로 바꾸는 타이밍과 조합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 조합이 왜 여러분의 몸 안에서 그토록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을 처음으로 뜨게 하는 부분입니다.
당근, 무, 비트와 같은 생 뿌리채소를 꿀과 함께 섭취하면 몇 분 안에 세포 수준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 특히 포도당 산화효소와 전화효소가 침과 닿는 순간 즉시 단순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생 뿌리채소에는 위가 빠르게 분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저항성 전분과 특정 다당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소화관에 머물며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 사이에 꿀은 이미 빠르게 흡수되는 포도당으로 혈류를 가득 채웠습니다. 췌장은 이 갑작스러운 급등을 보고 당황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뿌리채소의 모든 전분도 당으로 전환될 것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분은 아직 그곳에 소화되지 않은 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곳 없는 과도한 인슐린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60분에서 90분 이내에 혈당이 격렬하게 급락합니다. 정말 격렬하게 말입니다. 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 외과에서 정확히 이 메커니즘 때문에 주차장에서 화장실에서 자신의 부엌에서 쓰러진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타이밍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꿀은 15분 안에 혈류에 도달합니다. 인슐린 급증은 약 30분경에 일어납니다. 포도당 급락은 60분에서 90분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험 시간대입니다. 이때가 심장이 취약해지고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아무 경계 없이 급성 심장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뿌리채소는 생당근, 무, 일반 빨간 무, 비트, 순무입니다. 익힌 것들은 열이 일부 저항성 전분을 분해하기 때문에 약간 덜 위험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꿀과 만나면 여러분은 대사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 17년간의 심혈관 외과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어지러움, 심계항진, 그리고 우리가 일과성 부정맥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90분 전의 식단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꿀에 찍어 먹는 당근 스틱, 점심에 먹는 꿀 드레싱을 곁들인 무 샐러드, 아침에 꿀을 섞은 비트 주스. 한 환자,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은 거의 넘어질 뻔한 심한 어지러움을 3번이나 경험한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려왔고 어머니가 심장질환이 생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식단 일기를 검토한 후 저는 그녀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6개월 동안 매일 오후마다 꿀과 함께 생당근과 무스틱을 먹어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 조합을 그녀의 식단에서 제거했습니다. 2주 이내에 증상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2달 후 그녀의 에너지 수준은 하루 종일 안정적이었고 염증 지표는 40% 감소했으며 그녀는 더 이상 집에 혼자 있을 때 쓰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한국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음식들을 조합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매번 한 입 먹을 때마다 췌장과 심혈관계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인슐린 급증으로 인한 췌장의 부담은 누적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조합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인슐린 저항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제2형 당뇨병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영구적인 대사 손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이 위험한 조합을 먹은 후 90분 이내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중요한 지식입니다.
생무나 비트를 꿀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사 재앙이 시작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혈관 외과 의사로 17년간 근무하며 발견한 사실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뿌리채소, 특히 무와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는 유익합니다. 하지만 꿀의 특정 효소인 포도당 산화효소와 섞이는 순간 췌장이 감당할 수 없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15분 이내에 이 조합은 꿀만 먹었을 때보다 3배나 높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킵니다. 췌장은 이 위험 수준의 당을 감지하고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점진적인 인슐린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황 반응입니다. 진짜 위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식사 후 45분에서 90분 사이에 혈당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급락합니다. 안정적인 포도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뇌가 비상모드로 전환될 정도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7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정확한 패턴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의 연속 혈당 모니터는 매번 똑같은 무서운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급격한 상승 후 공복 혈당 수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절벽 같은 하락입니다. 이 급락은 어떤 느낌일까요?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 식은땀, 혼란, 심계항진, 그리고 손떨림입니다. 제 노인 환자 중 많은 분이 심장마비가 온 줄 알았습니다. 일부는 당뇨병 전 단계 증상을 겪고 있었지만 본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증상이 가장 나쁜 부분도 아닙니다. 이 급상승과 급락 주기가 발생할 때마다 췌장은 우리가 대사성 편타 손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가 고갈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단 3번만 이 조합을 섭취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꿀 드레싱을 곁들인 무김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환자들의 췌장 염증 지표를 검사했습니다. 흔한 반찬이죠. 그들의 C펩타이드 수치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 환자에게서 보는 정확한 지표입니다. 심혈관계 부담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급상승 단계에서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급락 단계에서는 갑자기 확장됩니다. 이 격렬한 왕복 운동은 동맥벽에 미세한 파열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곳이 플라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어떤 뿌리 채소가 이 반응을 일으키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 여러분이 매일 김치나 국에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붉은 비트, 샐러드에 생으로 자주 먹습니다. 대량의 생당근입니다. 이 3가지가 순수한 꿀과 결합했을 때 주요 원인입니다. 효소 상호작용은 특정합니다. 열이 질산염 화합물을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익힌 뿌리채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도당 산화효소가 없는 메이플 시럽 같은 다른 감미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특하고 위험한 조합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깨닫지 못한 채 이 치명적인 조합을 먹고 있습니다. 꿀 드레싱을 곁들인 무 샐러드, 꿀을 넣은 비트 스무디, 건강한 간식으로 꿀에 찍어 먹는 당근 스틱.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여러 번 이 대사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상을 막을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췌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완전한 당뇨병으로 변하기 전에, 동맥 염증이 돌이킬 수 없는 심혈관 질환이 되기 전에, 다음 섹션에서는 안전한 대안과 여러분을 완전히 보호하는 정확한 식사 시간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위험을 이해하셨으니 제가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뿌리채소나 천연 단맛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췌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첫째, 시간 규칙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전분이 많은 뿌리채소를 먹고
4시간 이내에는 절대 꿀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고구마, 일반 감자, 대량의 당근, 비트, 순무 또는 파스닙을 의미합니다. 생꿀의 효소가 이 채소들의 저항성, 전분과 상호작용하여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격렬한 인슐린 급증을 일으킵니다. 4시간. 지금 당장 그 숫자를 적어두십시오. 둘째, 뿌리 채소가 들어간 요리를 달게 해야 한다면 이 3가지 대안만 사용하십시오. 계피 가루, 최소 반 티스푼, 가공된 포장이 아닌 잎에서 추출한 스테비아, 또는 서울의 어느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나한과 감미료입니다. 이것들은 같은 효소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는 2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 혈당 모니터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차이가 극적입니다. 셋째, 항상 같은 식사에서 뿌리채소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삶은 계란 2개, 참기름을 곁들인 두부 한 접시. 이것은 포도당이 혈류로 흡수되는 것을 늦추고 심혈관계를 손상시키는 90분 급락을 방지합니다. 췌장이 감사할 것입니다. 넷째, 이미 꿀과 뿌리채소를 정기적으로 결합해 왔다면 손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레몬 주스를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인슐린 민감도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아무것도 먹기 전에 20분을 기다리십시오. 아침을 먹을 때는 단백질을 많이 드십시오. 최소 180g, 계란 3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한 조각입니다. 강남의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매일 오후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는 우려할 만한 소견이 없었지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구운 고구마 위에 꿀을 뿌려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건강에 좋다고 말해서 3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따른 지 2주 만에 그녀의 오후 혈당 급락 현상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2달 만에 염증 수치가 40%나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68세이고 지금은 피로 없이 매일 5km를 걷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잘못 조합할 때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에 미세한 손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이것이 쌓여서 대사질환이 됩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세요. 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있다면 감자나 고구마를 보관하는 곳과 완전히 다른 선반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해 놓으면 매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이 정보가 당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가족들과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 버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내 췌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말을 쓸 때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당신의 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로 결정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생명을 선택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뿌리채소와 꿀을 분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 박사님이 추천한 대체 감미료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식사 시간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위험한 혈당 급락을 만들고 있을지 모르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